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는 이제 AI를 활용하여 분석한 미래 아열대야 농업인 등 참고 사료에 사용된 이제 이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사용된 기술은 이제 크게 경사하강법입니다.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데,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기온, 강수량 데이터를 예측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의의 점을 찍어서 이제 미분을 하여 순간 기울기를 구해서 이제 순간 기울기가 이제 0에 가까운 지점에 수렴하도록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오차를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임의의 기울기를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y는 ax 플러스 b의 임의의 예측선을 찾아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적절한 학습률과 반복 개수를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순 선형회계에서 확장해서 다중 선형회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로지스틱 회계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기상현상의 빈도를 이제 비나 눈이 오면은 1, 그렇지 않으면 0을 줘서 이 기상현상의 빈도와 기온, 그리고 기온, 강수량, 풍향 등 다양한 파라미터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예측의 정확도를 올리고자 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고 얻고자 하는 것은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의 임의 예측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최소 제곱법입니다. 이제 LSM이라고 하는데 단순 하나의 독립 변수로 예측선을 그어서 임의의 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저희는 단순 선형회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원래 데이터 x와 x의 평균의 차, 그리고 원래 데이터 y와 y의 평균의 차, 그 둘 간의 곱의 합을 구합니다. 그리고 원래 데이터 x에 x의 평균을 뺀 것의 제곱의 합을 구해서 손쉽게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x1357, y는 14, 16, 18, 22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a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울기 b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b는 y의 평균 빼기 x의 평균 곱하기 기울기 a입니다. 이를 통해서 임의의 선 y는 ax 플러스 b를 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개념에서 더 확장해가지고 이제 임의의 직선을 계속해서 그려나가면서 최적의 직선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방법을 MSE 방법이라고 합니다. 평균 제곱 오차라고도 하는데 이 평균 제곱 오차는 이제 직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직선을 하나 그어서 실제값과 오차를 비교하고 다음 직선을 하나 더 긋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긋고 다음 직선을 그었을 때 다음 직선이 오차가 더 작으면 그 직선을 채택하고 다음 직선의 오차가 더 크면 더 이상 이제 다음 직선을 그리지 않고 그 직선을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여기서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의 경우에도 이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방법은 임의의 선을 그어서 오차를 수정해 나가고 최적의 선을 채택하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식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오차란 예측값 빼기 예측값 마이너스 실제값입니다. 식을 통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제 오차의 합은 이제 y의 평균 마이너스 y 실제값의 제곱의 합입니다. 자, 이것을 저희는 오차의 제곱의 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전체 데이터만큼 나눠줍니다. 자, 이것이 바로 평균 제곱 오차 MSE의 수식입니다. 이 수식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임의의 직선 y는 ax 플러스 b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1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행 환경은 콜레보토리입니다. 이제 실행 환경은 구글 콜랩입니다. 이 콜랩에서 파일, 이제 노트 열기를 하는데 이제 보시면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하셔서 파일 선택, 바탕화면에 이제 업로드를 하셔가지고 이 실습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작성한 코드들이 나옵니다. 코드에 이제 일일이 주석을 다 달아놨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코드는, 이 코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기온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이 작물이 언제쯤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그 시점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1 AI를 활용하여 분석한 미래 아열대야 농업인 대응 참고 사료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열대야 농업인 대응 참고 사료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해당 코드들은 이제 구글 콜앱상에서 한글을 이제 표현하도록 하는 코드입니다. 이제 이걸 실행시키시고 이제 런타임 다시 시작, 이것을 꼭 눌러주셔야지 한글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지역을 입력받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 울산 파일에 여기에 울산이 들어가 있냐면 이쪽에 파일을 누르시면은 이 런타임 안에 파일을 넣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바탕화면에 같이 첨부된 울산.csv 파일을 드래그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울산.csv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한글을 처리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서 한글 관련 처리를 해주는 패키지들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바로 다음 걸 실행시키면 안 되고, 이제 런타임 재시작, 이것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실행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고, 네, 실행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다른 창이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한글 처리가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찾고자 하는 지역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제 찾고 싶은 지역을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울산, 대구, 부산 다 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대구라고 치면은 지금 잠시 오류가 나네요. 울산이라고 치면은 네, 작물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루시나는 리스트 내부에 있는 과일들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른 작물을 치면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보카도, 원래는 이제 여기 바로 쳐지는데 이상하게 한글이 밀려가지고 저는 복사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아보카도라고 엔터를 치면은 이제 에리아에는 울산이, 프루츠에는 이제 아보카도라는 변수가 저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울산 플러스 CSV 해가지고 지금 이 파일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작물이 추위를 버티고 개화기 때 꽃과 열매가 잘 성장할 수 있다면 이제 그게 바로 재배 가능한 시점이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아이디어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물마다 이제 꽃이 피고 성장하는 시기는 다르지만 이제 연중 가장 추운 때는 이제 동일하다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에 따라 아보카도는 1월에 마이너스 3도, 그리고 5월 달에 꽃이 피면서 12.5도 이상이 돼야 잘 성장한다고 하고, 리치는 1월에 마이너스 3.9도, 개화기가 5월에 12도 이상이 되어야 잘 생장이 된다고 이제 관련 자료서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 근거는 이제 온난화 대응 연구소에서 받은 자료와 기타 구글링을 통해서 얻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기준값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물이 추가가 된다면 이제 if에 조건을 더 주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빈 리스트 4개를 이렇게 선언하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보카도는 1월에 마이너스 3, 그리고 5월에 12.5, 리치는 1월에 마이너스 3.9, 4월에 12도를 만족해야지 이제 생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울산.csv 파일은 다음과 같은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울산.csv 파일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작물이 추가가 된다면 이제 if에 조건을 더 주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빈 리스트 4개를 이렇게 선언하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보카도는 1월에 마이너스 3, 그리고 5월에 12.5, 리치는 1월에 마이너스 3.9, 4월에 12도를 만족해야지 이제 생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울산.csv 파일은 다음과 같은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울산.csv 파일이 있는데 울산.csv 파일은 쉽게 말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울산.csv 파일은 다음과 같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줄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헤더, 즉 컬럼에 이름이 있는 거라 쓸 수가 없는 값들, 헤더 처리를 해서 날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값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값은 이 날짜와 이 부분, 최저기온에 해당하는 이 두 칼럼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로우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우 마이너스 2 위치는 이제 인덱스 0, 1, 2, 3, 4니까 이제 거꾸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최저기온 칼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우 0의 위치는 이제 날짜를 나타내는 컬럼입니다. 그래서 날짜의 컬럼은 이제 0000-00-00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것을 하이픈으로 나누면 연, 월, 일이 됩니다. 즉 이렇게 나눈 것을 데이터에 저장을 하는데 데이터의 0번째 인덱스라고 하면은 연도가 되는 것이고 첫 번째 인덱스라고 하면은 첫 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1, 즉 이것은 1월을 뜻하는 것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hide is all day gen 리스트에 이제 i는 위에서 마이너스 2를 주었으니 여기 보시면 저희 마이너스 2를 주었습니다. 이 마이너스 2를 주었으니 이제 로우 마이너스 2가 돼서 최저 기온의 값들을 즉 만약에 이제 이 월이 1월 달과 같다면 최저 기온에 해당하는 값들을 hide is all day 이제 gen에 저장해라. 그리고 이 값이 이제 꽃이 피는 이제 블러썸에서 BL months 해가지고 계약이와 똑같다면 이제 블러싱 all day BL months라는 리스트에 저장을 해라. 네, 그래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지금 뭔가 이제 명시가 안 됐죠? 이거 위에 이걸 실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네,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전체 값들이 이제 1월에 해당하는 전체 최소 기온, 그리고 얘는 4월에 해당하는 전체 최소 기온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5월, 죄송합니다. 5월에 해당하는 전체 기온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길이는 1514인데 이게 시사하는 바는 이제 저희가 1519 나누기 31을 하면은 49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49개년도만큼 이제 최소 기온을 담았기 때문에 직접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최소 기온을 가져왔다. 이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한 달 단위로 짝을 지어서 그해 내한성 달의 평균 최소 기온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이것을 플롯으로 찍으면 정상적으로 학습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한 달 단위로 해서 이제 선형의 그래프를 그려도 더 높은 정확도를 띄었습니다. 띄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평균으로 둬가지고 이제 더 학습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전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나오지만 1519 나누기 31, 즉 49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랭스가 있는데 이제 전체 1519를 31로 나눠서 이제 49만큼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gen separate by 31이라는 리스트에 이제 위에서 구했던 hide list all day gen 해가지고 이렇게 리스트 안에 인덱스를 줘가지고 나누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려운 수식이 아닙니다. i에 0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0에서부터 31까지 즉 앞에서 31개씩 잘라가지고 각각의 리스트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체 리스트 안에 예를 들어서 1973년 1월 데이터 31개, 1974년 1월 데이터 31개 등등등 총 리스트 안에 49개의 리스트 뭉치들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31개로 묶은 이 요소들을 이제 각 뭉치식 요소들을 더해가지고 평균을 구합니다. 그리고 소수점 둘째 자리 밑에서 반올림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즉 매월 평균을 구해가지고 리스트에 또 저장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평균 뭉치들, 즉 49만큼 이제 리스트를 만들었을 텐데 이때 73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인덱스에 0을 넣지 말고 그 자리가 70이 되도록 플러스 73을 해줘서 리스트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데이 gen 해가지고 이렇게 리스트 안에 인덱스를 줘가지고 나누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려운 수식이 아닙니다. i에 0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0에서부터 31까지 즉 앞에서 31개씩 잘라가지고 각각의 리스트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체 리스트 안에 예를 들어서 1973년 1월 데이터 31개, 1974년 1월 데이터 31개 등등등 총 리스트 안에 49개의 리스트 뭉치들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31개로 묶은 이 요소들을 이제 각 뭉치식 요소들을 더해가지고 평균을 구합니다. 그리고 소수점 둘째 자리 밑에서 반올림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즉 매월 평균을 구해가지고 리스트에 또 저장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평균 뭉치들, 즉 49만큼 이제 리스트를 만들었을 텐데 이때 73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인덱스에 0을 넣지 말고 그 자리가 70이 되도록 플러스 73을 해줘서 리스트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은 나중에 x값이 됩니다. 그리고 dy는 이제 49뭉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한 뭉치 y값 하나하나가 되어 리스트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형태는 2차원 배열 형태인 리스트 안의 리스트 구조입니다. 오타가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게 dy에 해당하는 값인데 리스트 안의 리스트 형태로 매 평균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2차원 배열 형태인 리스트 안의 리스트 구조입니다. 오타가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게 dy에 해당하는 값인데 리스트 안의 리스트 형태로 매 평균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 안의 리스트 형태로
매 평균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자,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또 데이터 타입을 찍어보니까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를 이제 int float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for 문화에서 값을 추출해서 이제 요소를 꺼내줘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해주는 것이 이제 이 구문입니다. 지금 이제 dx 안에 있는 요소 i를 꺼내가지고 새롭게 이제 새롭게 리스트에 저장을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타입을 찍어보니까 이제 x는 이제 dx가 x가 됐죠. x는 int고 y는 float이 됐습니다. 이제 연산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파이썬에서는 연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numpy 배열로 변환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제 이는 이제 별다른 어려운 코드 작성 없이 대부분 연산은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numpy 배열로 하면.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x 데이터를 numpy array x 해가지고 얘네를 numpy 형식으로 바꿔준 겁니다. y도 마찬가지로. 네, 그리고 타입을 찍는데 이때 타입을 보시면 numpy, 클래스가 numpy int float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사관법을 수식으로 표현해서 이제 연산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사관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미분을 했을 때 이제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오차를 수정해 나가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선행행위, 즉 y는 ax 플러스 b를 나타내고자 하는데 이때 a, b 값을 초기화해 주어가지고 몇 번이고 계속해서 편미분했을 때 이제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때 오차를 수정하기 위해서 영향을 주는 러닝 레이트와 오차를 수정해 나가는 횟수인 f의 값을 적절하게 선언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a와 b를 초기화시키고 b를 초기화하는데 이제 꼭 마이너스 1이 아니어도 되지만 이제 마이너스 1을 하는 게 그나마 안정적인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 그리고 f를 주어서 실행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이 구문인데 이제 epoch만큼 돌면서 이제 임의의 직선 y-hat은 ax 언더바 데이터 플러스 b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차를 구하는데 이제 y 데이터와 실제 존재하는 y 데이터와 이제 이 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y의 값의 오차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오차에 대해서 구해진 a와 b에 대해서 편미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편미분 값을 토대로 다시 새롭게 a와 b를 픽스해 나가는 겁니다. 이 a와 b 순간기를 픽스해 나가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픽스할 게 없다. 즉, 그 구간이 기울기가 0에 가까운 구간이겠죠. 그래가지고 그 구간을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렇게 돕니다. 돌아가지고 지금 학습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특정한 값에 수렴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말한 순간 기울기가 0이다. 0인 구간과 가깝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값이 이렇게 잘 수렴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84년부터 아보카도의 내한성 마이너스 3도를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해진 AB의 값수 토대로 여기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식은 이제 x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y는 ax 플러스 b를 이제 넘겨가지고 y 마이너스 b 나누기 1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73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저희가 흔히 익숙한 네자릿수 연도로 바꿔주기 위해서 1900을 더해서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1984라는 값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개화기 때도 내한성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한성은 한 해 가장 추운 달을 우리 1월로 하자고 약속한 것이고 이제 뭐 꽃이 피는 시기는 그게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이제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 31인 값들로 그리고 한 달이 31인 값들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케이스 분류를 해줬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이제 30을 31로 나누게 되면은 뭘이 될지 이제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 31인 값들로, 그리고 31, 한 달이 31인 값들로 이렇게 나누어줘서 케이스 분류를 해줬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30을 31로 나누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값에 엄청난 오차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월별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편의상 2월달은 넣지 않았습니다. 2월에 개화하는 아열대작물은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일한 논리로 같은 값들을 배열로 변환하고 이제 AB 값을 초기화하고 학습률 그리고 에포커를 선해줍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지난번 프로젝트는 되게 정확도도 막 몇백만, 몇천만까지 갔었는데 이제 최적의 러닝 레이트 값 이제 1월 달에 그리고 4월 달에 이때 0.000152 값이 가장 최적의 러닝 레이트라는 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타가 났네요. 러닝 레이트인데 이 러닝 레이트 값이 0.000152 이 값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제 이 4월 달뿐만 아니라 1월 달에도 이걸 적용했을 때 이제 그나마 많이 돌리지 않아도 최적의 직선을 빠르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정적이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형회귀를 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특정 값에 그레디언트랑 인터셉션이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1990년도에 아보가토 계약이 5월 온도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아보카도의 내한성, 이제 이게 결론인데 내한성과 계약이 두 개의 시점을 비교해서 더 먼 시점을 만족하는 지점부터 재배가 가능하도록 출력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교를 하였을 때 1990년부터 재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아보카도 내한성은 마이너스 3도로 울산 지역에서 1984년에 만족을 했지만 이제 5월에 최소 기온이 12.5를 만족하는 시점은 더 뒤 시점인 1990년부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원활한 재배가 가능하다고 예측이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즉 지금은 2021년이니까 울산에서 아보카도는 딥러닝 예측상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코드 전체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1 코드 설명과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